네,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2부에서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내용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하이엔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미국 경제지표의 결과와 더불어 현대 기아차의 연비 과장 관련 이슈를 살펴봅니다. 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이번 주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요. 경제 이슈를 통해서 시장 변화를 꼼꼼히 체크하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공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불황 속에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제약주와 더불어서 비수기에 뜨는 종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핍니다. 네, 김재현의 키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련한 트레이더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와 오후장 공략할 만한 종목들 정리해봅니다. 네, 먼저 이 시각의 시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이 정치 이벤트에 따라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미국의 대선을 하루 앞으로 앞두면서 투자자들은 이 미국 대선의 결과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8일 열리는 중국의 공산당 대회 역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둔 우리 증시 오늘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36% 하락하면서 191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이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5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에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257억 원, 107억 원의 동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지수는 4일째 오름세를 보이면서 51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역시 그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닷새째 상승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61% 상승하면서 51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39억 원, 외국인이 43억 원의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현재 63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대선이 하루 앞으로 임박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되살아나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중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90전 상승하면서 1091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틀째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1.36% 상승하면서 134만 5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의 급락세가 돋보입니다. 6%와 5% 이상의 급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현대기아차의 미국 연비 과장 문제로 약세 흐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이 1.34% 하락하면서 주당 400원씩 밀리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제주도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37,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50% 상승하면서 주당 400원씩 오르며 현재 2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파라다이스가 3.50%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3분기 호실적에 더불어서 이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나오면서 강세 기조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CJ 오쇼핑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SM이 오늘 2.76%,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며 주당 1,8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0.47%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CJ ENM이 2.41% 상승하면서 현재 29,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3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역시 오늘 오름세가 좋습니다. 1.81% 상승하면서 주당 1,4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GS홈쇼핑 역시 3.25%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주당 4,6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연비 과장 문제에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6.28% 급락세 보이면서 13,500원씩 밀리는 모습이고요. 기아차 역시 5.79%, 6%에 가까운 급락세, 이 현대위아 역시 5.23%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액 채권 할인율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 증권사들 주가가 동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1.12% 하락하면서 주당 550원씩 밀리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 역시 1% 이상의 내림세, 동양증권 역시 1.59%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3,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약주들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 이 테바사와의 M&A 이슈와 또한 이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이 상한가 나타내고 있고요. 한동약품 역시 9.09%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명문제약과 대원제약도 5% 내외의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이 대선 후보의 테마주들이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에 열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이 박근혜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선점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아가방 컴퍼니가 8.92%, 9%에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보령 메디앙스 역시 6.30%의 상승 흐름, 하츠와 비트컴퓨터 역시 4%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이 접경 지역 총개발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통일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이화전기가 5.70%, 6%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광명전기 역시 5.21%의 강세, 에머슨 퍼시픽 역시 5.75%, 6%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KT가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89% 오르면서 현재 주당 7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입니다. 하이엠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실업률 발표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했죠.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그 7.8% 실업률 발표되면서 조작론에 휘말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7%대 나오면 거의 믿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표 나온 거 보니까 비농업 취업자 수가 18만 4천 명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정부 취업자 수가 1만 3천 명이 줄어서 17만 1천 명이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 한 12만 5천 명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정말 잘한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7.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역시 그걸 믿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부류가 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는 실은 고용 개선되면서 문제를 받아들였던 것은 뭐냐면, 어떤 지금 주택 지표도 상당히 개선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주택 지표와 고용 지표가 같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체 양적 하나가 단명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위기로 또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못하고 오히려 하락 1%로 마감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대선에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이 실업률이 많은 그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오바마 대통령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롬닛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바마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많은 투자가들은 오바마가 되면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롬닛이 되면 시장은 일시적일 것이다. 일시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택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실업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서는 지금의 지표를 서로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좀 업종으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연비를 과장되게 표기했다고 해서 현재 기아차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51%
한 6.5% 정도 두 종목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이로 인해서 현대기아차가 연비표시 하향 조정과 또 배상금 또한 지급해야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배상금 규모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가 영향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루머로 이제 지난주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되는 사실인데 그 연비가 이제 1갤론당 일반 도심지에서는 27마일 정도 나가는 걸로 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40마일 정도 가는 걸로 표기를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7마일이 아니라 26마일, 그 다음에 40마일이 아니라 39마일 정도 간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이게 리콜도 좀 어렵죠. 부품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연비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보상해줘야 되는 그 금액이 지금 연비가 약간 과장된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국민이 약 9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90만 명을 한 사람당 약 88불 정도를 물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7,900만 달러, 약 한 860억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본다면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현대차나 기아차가 상당히 어두운 면이 생길 수 있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커버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의 문제는 리콜로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이 연비는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대나 기아차에서 새로운 어떤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에서 약간 도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언제냐면은 10월 2일부터 주가가요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차가 25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 됐으니까 거의 뭐 20% 넘게 빠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좀 접근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내용이 희석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G2인 미국과 중국의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이벤트, 이 금통이 또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워낙 이 해외 이벤트가 크다 보니까 국내 이벤트의 영향은 좀 묻히는 듯한 양상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번 주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옵션 만기도 껴있는 것도 껴있는 거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거냐 아니면 롬닛이 되는 거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요. 롬닛은 재정 정책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통화 정책은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통화를 공급함으로 해서 시장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데, 재정 정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걸 계산해 본다면 좀 시장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느냐. 특히 지난번에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지지해주면서 양적 완화로 시장을 견인해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장은 오바마가 됨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 지속을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상황으로 오바마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바마가 한 1% 정도 앞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는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모레쯤 되면은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오바마가 될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금요일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좀 못했는데요. 일단은 금요일 시장 얘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 12만보다 좋게 나온 17만으로 나왔죠.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유럽 시장도 오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이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승 마감을 했지만 결국엔 미국 증시가 거의 1% 이상, 그리고 기술주들이 애플의 미니 아이패드 어떤 출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안 좋다는 점, 그런 점이 반영되면서 내렸는데, 본질적인 건 사실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은 앞서 다른 전문가님이 또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오바마란 논리가 박빙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1% 차이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오바마가 이길 것이다. 결국에는 마련하고 있지만, 대선이라는 거는 사실 까봐야 됩니다. 그냥 미국 같은 경우 국민투표가 아니라 어떤 선거인단이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대선까지는 제가 관망하라는 자세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신이 아닌 이상 누가 알겠습니까? 오바마가 재선이 될지 논리가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지지율 차이가 크다면은 누군지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측한다는 거는 도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부터 드리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요, 일단 시장에서 큰 이슈가 뭡니까? 결국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지금 연비 오류로 미국에 인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간지 거의 20면에 전면 광고를 내면서 공식 사과 광고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 대책을 하겠다 했지만 결국에 뭡니까? 미국은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이 얘기를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외국인이 그래서 363억을 파는데요. 그중에 현대기아차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현대기아차만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오늘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업종 240억을 팔고 있고요. 물론 기관이 더 많이 던집니다. 우리나라 기관은 항상 악재에 민감하고요. 호재에 되게 좀 반응이 느린 그런 기관의 행태이거든요. 기관이 600억을 파는데 현대기아차만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모비스를 포함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전부 다 오늘 약세를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근데 시장을 받치는 게 뭡니까? 지수가 11포인트밖에 안 빠졌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금 거의 60%대 폭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1.2%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 SK 하이닉스 이런 전기전자 업종을 기관이 500억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거 아니고요. 기관이 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각각 30억씩 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월요일 날 개인의 투매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금요일날 방송분에서 좀 준비를 했는데 못 해드린 게 목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개인의 투매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리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 바닥을 찍은 것이다 했는데 그로 인해서 대형주가 코스피 시장이 더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수급이 다시 몰리는 코스닥 시장으로 어쨌든 매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면 맞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닥 업종들 코스피는 전 업종이 거의 지금 의료정밀 전기전자 기계 의약품 이런 업종을 상승하는 거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비금속 업종, 의료정밀 업종, 운송장비 업종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서 나머지가 다 그래도 좀 오르는 모습, 상당히 시장이 계속 대치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요. 외국인입니다. 통화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오바마가 재선이 되면 통화정책이 결국 유동성 정책이 계속 지속될 거고요. 12월 말에 있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단기금채 팔고 장기금채 사주는 거죠. 장단기 이제 국채금리 그런 거를 좀 맞춰주는 건데 그러면서 유동성의 어떤 효과를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정책입니다. 그게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결국에 오바마가 되면은 이 속된 말로 어떤 속어로 지금 약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결국 돈 푸는 정책 QE4를 다시 더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논리가 되면 논리는 뭡니까? 지금 개인 소득과 어떤 감세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재정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안 좋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참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지금 논리가 뭡니까? 공화당 쪽이고요. 공화당 쪽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유태계 미국 월가의 자금은 유태계가 다 이끈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참 부시나 이럴 때 공화당이 했을 때 결국에는 공화당이 됐었어야지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바마가 임기가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오바마가 재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계속 풀어 헤쳐서 돼야 된다. 이게 참 뉴스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심리도 많이 변한 것 같고요. 결국엔 미국도 중서민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한 게 아닌가. 하지만 주식시장은 꼭 오바마가 된다고 해서 물론 유동성 정책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외국인의 입장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갈팡질팡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도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 양매도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은 내일 미국 대선이고요. 내일 또 제가 안 적어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당대회가 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G2 국가의 지도부 변화가 내일 밤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입니다. 뭐 대한민국엔 또 수능이 또 겹쳤어요. 그래서 거래소 시간은 뭐 옵션 만기일 또 마감 시간이 많이 바뀌니까 투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결국에 이번 주 상당히 이벤트가 많은데요. 옵션 만기제 주식은 안 되고 도박이나 할까? 결국 콜옵션, 풋옵션 사가지고 먹겠다. 양매수 전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양매도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최근에 장세가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매수를 했던 개인들이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략적으로든 뭐 운빨이든. 근데 이게 만기주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좀 명심하시길 일단 바랍니다. 이번 주에 큰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나올 수 있는 게 옵션 미가지 상황에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콜프 완전 양방으로 먹는 건 외국놈들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속어로 얘기했는데 뭡니까? 양매도로 프리미엄을 무지하게 먹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그거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간은 외국인을 대처할 수 없는 자금력이라고 일단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외국인의 스탠스가 만기주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의 속내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주식 대신에 좀 선물 옵션에 관심을 둬봄직도 합니다. 개인들의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네, 일단 현대기아차 먼저 말씀드리고 시장을 시작할게요. 일단 현대기아차 오늘 외국인이 현대차는 제일 많이 팔고 있고요. 기아차는 메릴린치 창구 통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최근에 외국계 매수가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냐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요.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난 걸로 봐서는 공매도를 위한 매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결국엔 미국에서 신뢰성의 문제란 거죠. 2년 전에 도요타 니콜 사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에 도요타가 미국 내 점유율을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대기아차가 20명 광고, 전면 광고를 냈다는 건 뭡니까?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알리는 거고요. 결국엔 외국계 수급이 동두사 그리고 현대 모비스까지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의 어쨌든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하락한다고 매수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평판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집단 소송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여부까지 보시면서 시장 대응 그리고 그런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항상 맞습니다. 악재에 먼저 반응을 하시면은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과거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원화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원달 환율이 오늘은 0.9원이 오르면서 1,090원은 어쨌든 사수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깨질 거라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1,060원, 70원까지 충분히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결국엔 삼성전자가 3분기에 환율 하락분으로 5,700억 손실을 봤다고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분기 때 환율이 많이 내렸습니까? 아니거든요. 10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고요. 유동성 정책 버닝키가 9월 13일 날 쓰고 나서부터 어쨌든 환율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3분기에 환율 조금 내렸는데 그랬다면은 4분기에 많이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수출 제조업들, IT, 전기전자 결국 전차군단에 타격 입을 거고요. 수혜주들은 물론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뭐 여행주라든지 그리고 외화로 돈을 빌려서 설비 투자에 나서는 정유업종. 정유업종이 최근에 어쨌든 제일 시장에서 제일 아웃퍼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 하락했는데 역으로 올라왔거든요. 결국엔 그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는 안 좋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호적인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 현대기아차 터졌고요. 결국엔 내일 대선 누가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환율 하락도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수 방향성은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주 목요일부터 하방 시그널이 좀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하방 시그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옵션 양쪽, 콜, 풋 쪽, 미결의 양쪽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박스권이고요. 지금 1900선에서. 근데 만기주에는 지난 월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만기날 전날부터 해서 선물지수로 이틀 동안 양일간 10%가 빠졌습니다. 이번 만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위로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는 거, 아래쪽이 더 높다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풋을 사세요.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만기주에 뭐 콜풋 이런 거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취지고요. 결국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인 만큼 미국 대선의 어떤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가 상당히 국내 증시는 또 커질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관망하라. 이렇게
월요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대놓고 감망하라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대형주 투자에서 먹기 상당히 힘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다시 기간 수급은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 수급에 따른 어떤 단기 매매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수상으로 515포인트까지 올랐으면 떨어지는 칼날이 520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번 주는 좀 주의하시길 일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6%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입니까? 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매수기에 절대 아닙니다. 더 추가 하락 여지 열려 있고요. 신뢰성의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현대기아차는 이번 20만 원대, 특히 현대차 20만 원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매수 기회가 아니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네, 5분의 전문가가 각각 말씀하시기를 4분기 실적 호전주에 주목하자, 변동성 내재 시장 속에 안전업종을 선택하자, 이번 주 1900선 박스권 등락 예상, 중소형 제약주의 추가 상승 기대, 지수 하락, 단기 매수 포인트로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요, IT 철강 화학 업종을, IT 배당주, 전기가스, 그리고 두 분은 제약 바이오 업종을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의 영향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 지수를 봤을 때 코스닥, 코스피 시장 모두 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기를 4분기 실적 호전주에 주목하자, 그리고 IT 철강 화학 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예, 연말까지 봤을 때 지금 이번 주가 아마 가장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주 아무래도 중국 그리고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가 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선물 옵션 만기의 충격을 이번 주에 다 해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빠질 때마다 분할로 조금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호전주를 찾는 건 이미 늦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4분기에 실적이 좋을 만한 업종을 좀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IT 부품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전기, SDI 모두 좋을 것 같고요.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분기 그리고 이번 분기까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의해서 4분기에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형주, 소형주 그리고 대형주까지도 이번 주에 조금씩 매수를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 종목 어디를 눈여겨보십니까? 예, 작은 주식 중에서 우노앤컴퍼니 화학주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난연 PET라는 재료를 조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가발의 원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야 가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 고객층인 미국, 흑인 여성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시장으로 우리가 점유율을 조금 확대를 하면서 아프리카 쪽 매출이 조금 잡힐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카네카와 우노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악재라고 한다면 일단은 카네카와 소송이 걸려 있는데 2013년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미 일본의 카네카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노앤컴퍼니가 미국에서도 무난하게 승소를 한다고 보면 현재 영업이익 80억대인데 100억대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지금 PER 8배 정도인데 뭐 11배 정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 그래서 현재가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7,0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계속 지지를 받았던 4,000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 우노앤컴퍼니 추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의 박미라 아나운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벤트가 많은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대선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도부 교체 등 정치 이슈를 비롯해 유럽 중앙은행 회의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즐비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금통위와 옵션 만기까지 예정돼 있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쏟아지는 이벤트 장소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점검해봅니다.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불황의 징후가 짙어지면서 증시에선 일명 죄악주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죄악주는 술, 도박,
담배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칭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실망스러운 3분기 성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실적 성장 이룬 종목들의 주가가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가 올해 들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 이벤트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금통위와 옵션 만기 게다가 수능까지 겹쳐 있는데요. 이번 한 주 증시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혼조세를 오가던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막판에 유럽과 이제 뉴욕의 훈풍에 힘입어서 1900선을 회복을 했고 오늘 역시 1900선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외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번 주가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에는 6일 미국 대선을 시작으로 8일 중국 지도부 교체 등 정치 이슈를 비롯해서 유럽 중앙은행 회의 그리고 국내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과 그리고 옵션 만기일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즐비해 있습니다. 유럽 ECB 회의와 국내 금통위 결과는 현상 유지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증시 내 안도와 그리고 쇼크로 오갈 수 있다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오는 9일 옵션 만기일은 별다른 충격 없이 지나갈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럽부터 살펴본다 그러면 G2의 지도부가 교체가 될 것이고 유럽 ECB 회의 결과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은 재정 절벽이 다가왔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민주당과 공화당의 승리 여부에 따라서 재정 절벽의 유예나 그리고 개선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오바마와 롬니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대선 결과 발표 전까지는 증시는 관망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에 따른 랠리 기대감보다는 롬니 당선에 따른 쇼크를 걱정하는 분위기들이 시장이 조금 지배적이고 미국 증시를 수년간 이끌어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롬니가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부분도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틀 뒤에는 중국의 18차 당대회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국 지도부 교체는 향후 정책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당장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지도부 교체와는 별개로 국유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투자 부양 정책 등은 일찌감치 방향성을 정해놓은 터라서 신정부 들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듯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답보 상태인 유로존 경기 불안은 우려로 남아있습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그리스 긴축한 의회의 표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인 트로이카,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과 구제금융 315억 유로를 받는 조건으로 2016년까지 135억 유로를 긴축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스는 디폴트 상태에 빠집니다. 이보다 3일 앞선 8일로 예정된 ECB 금융정책 결정회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연설을 통해서 유럽 이슈의 안정화를 타진한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옵션 만기 충격 또한 좀 낮아 보입니다. 오는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좀 보입니다. 지난달 한 차례 이미 금리를 인하를 했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9월 산업 생산 그리고 10월 수출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며 국내 경기 저점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국내외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관망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면입니다. 11월 옵션 만기일은 금통위 회의 날과 같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기존 포지션을 청산을 했고 미결제 약정이 2,400계약 감소하는 등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이시스가 1포인트 내외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대규모 청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소 시장 베이시스가 0.2포인트 이하 구간일 때 차익 정고의 청산 시도가 시작될 것이고 연말에는 배당 이익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흥국 통화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급격한 자금 이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 외국인은 순매도보다는 중립 또는 소폭의 순매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불황의 징후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죄악주로 불리는 술, 담배, 도박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죠.
네,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불황의 그늘이 좀 짙어지면서 소위 얘기하는 제약주라고 불리는 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제약주는 사람의 육체나 그리고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술, 도박, 담배 산업 등이 영위하는 이런 기업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비롯해서 방위산업체 그리고 게임업체들이 대표적인 제약주로 분류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약주를 비롯한 불황형 주식들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주의 대표격인 술 관련주 가운데 하이트 진로는 10월 한 달간 주가가 12.8% 올랐고 지난 2일 종가 기준 31,4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보해양주도 각각 5%, 2%대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인 리드코프도 한 달 새 17.2%나 급등을 했습니다. 8월 연중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상승률은 2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드코프의 실적에는 취업난과 고물가로 서민 생활이 위축되고 전월세 값이 폭등하면서 전월세 대출 자금이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불황에는 취직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게임 이용 시간이 길어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최근 게임주들의 강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식들이 게임빌, 컴투스 같은 주식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에 반면에 NC소프트, 네오위즈 게임즈,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등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인은 최근 게임들이 오히려 PC를 이용한 게임보다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임들이 좀 치우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모바일 게임 관련주에 선별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경기 불황은 게임 산업의 친구와 같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는 아니지만 경기 부진으로 중저가 화장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 CNC 또한 상승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업체로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등도 같은 맥락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많은 기업들이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런 비수기에도 뜨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 주식들은 내년에도 실적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 그리고 4분기도 실적이 좀 더 양호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스카이라이프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1,39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1.9% 증가한 171억 원이라고 밝혔고 주가도 이에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낀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가입자가 16만 1,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적인 가입자 순증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달 27일부터 TV 광고를 게시하는 등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더욱더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문 감소로 3분기가 비수기인 바이오 지문인식 보안장비 업체인 슈프리마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난 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4분기는 미국 크로스 매치사와의 특허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처음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고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한 52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옥스 역시 의료기기 업체의 비수기인 3분기에도 엑스레이 핵심 부품인 FDDR을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비옥스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늘어난 105억 원, 영업이익은 136% 늘어난 26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옥스는 내년까지 라인 스캐너 방식의 산업용 엑스레이 카메라를 개발하는 등 신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고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2%, 50%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비수기에도 뜨는 주식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좀 계속 관심을 빼놓지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 챙겨봐야 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고 이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우리 증시 오늘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1910선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 현재 8.31포인트가 빠진 1910.41이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그나마 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515포인트입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을 연결해서 중국 증시는 우리와 좀 다른지 아니면 비슷한지 묻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증시 약보합권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HSBC의 PMI 지수 발표가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관망심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 있었던 10월 비제조 PMI 지수 시장 예상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0.02% 하락한 2117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심이 좀 커지고 있지만 계속적인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대일 반일 감정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판매량 크게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10월 도요타의 중국 판매량 44%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자동차 업종이 악세 움직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에 따라 중국 자동차 업종의 반사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발표됐던 10월의 비제조 PMI 지수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PMI 지수는 2년 만에 다시 낮은 수준을 보였다가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건설 부분과 소매 부분이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HSBC 서비스업 부문 PMI 지수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업종들의 강세 또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월에 토지 공급량이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업종들 또한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표 호전에 따른 기대감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증시 또한 지금 8일날 끝나는 노동당 대회 이후 정권 교체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증시는 좀 강한 상승세에 나타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전략 후강의 장세 움직임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예, 주도주의 하락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시장은 일단 미국 대선을 앞두고요. 외국인 움직임 역시나 매도 외에는 특이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슈에 따라서 크게 조정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주인데요. 연비 과장에 따른 악재로 그동안 조정에 이어서 큰 폭의 조정을 추가로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종목의 하락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확실히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대선과 우리의 옵션 만기까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으로서 일단 한 주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의 조정에는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새로운 장의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옷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죠. 예, 대선을 앞두고서 미국 대선 수혜주 찾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바마의 경우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셰일가스 개발 확대와 태양광 및 풍력 투자 지속, 또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또 무역 수출 확대 등이 있습니다. 또 롬니의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정유화학, 또 화석연료로 굉장히 좀 장려를 하고 있죠. 풍력산업의 세제 혜택 폐지, 금융규제 완화, 교용 회복을 따른 간접적 주택시장 지원 등을 지지하고 있어서 양 후보 간의 확고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승리할 경우 바이오주와 헬스케어주, 셰일가스까지 올해 우리 시장을 이끌었었던 새로운 시장의 강자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롬니가 당선이 된다면 기존의 증시의 강자였었던 정유, 화학, 금융주들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두 후보의 정책이 완전히 다른 만큼 포트의 보유 비중을 면밀히 체크하셔서 가능성이 높은 곳에 자금을 모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주의 하락이 우리 시장에 좀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의 가장 든든한 대장주였었던 자동차주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신과 불리한 환율, 파업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자동차주들 오늘 미국에서 나온 악재까지 또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워낙 시장을 강하게 지켜온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보유를 많이 하고 있을 거로 예상을 됩니다.
올해 시장에서 느끼셨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기존 강자들의 하락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화학주와 정유주, 자동차주까지 모두 차트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낙폭 과대에 따른 매력도를 따지면서 업황과 시장에 돌아서는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신흥 강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는 단기에 돌아서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구간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증시의 화두가 자동차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낙폭이 대형주 치고는 워낙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런 악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문가들께 지금 계속해서 여쭙고 있는데 지금이 위기인지 아니면 기회인지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만약에 매수 기회라고 한다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좀 잡아볼까요? 일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주 매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시장을 지배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슈가 없이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크게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포인트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해서 자동차주들의 그 마이너스 폭은 굉장히 좀 오전장 시작하면서도 5%대였는데 점점 그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죠. 일단 차트상으로 그 올해 신저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이동 평균선을 다 하락하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도박적인 성격으로 들어가서 몇 프로의 단기 반등은 가능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에서 이동 평균선을 모두 깨고서 내려가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종목군들이라는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시고요. 가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편이 나을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밖에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올해 강자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업종 중에 하나였었죠. 파라다이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카지노주로 작년까지만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상승과 또 실적까지도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파라다이스 하면은 무슨 종목이라는 것을 대부분 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인 VIP의 급증으로 4분기 이후 실적도 탄탄대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본사 워커힐과 제주 그랜드의 중국인 VIP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3%, 42%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3분기엔 제주 그랜드의 칩 교환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6% 성장하면서 워커힐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에 제주 그랜드의 성장성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271억 원으로 그 시장 컨센서스를 약 한 8.4%에서 한 8%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 합병한 제주 그랜드와의 비용 절감 및 시너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GKL의 사례를 비춰볼 때 2013년도 2분기에는 거액의 법인 세출납액이 약 190억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습니다. 일단 현재 입장에서 실적 호조와 그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중국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22,200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과 함께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좋은 답을 드릴 겁니다. 주저 말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출발 증시와에도 블로그도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러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